야, 김은영, 우리 엄마 어딨어? 장모님, 우리 엄마 어디 계시냐고요? 다들 여기서 웃고 떠들고 계시는데 제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민석 씨, 왜 그래요? 어머님이 직접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온 거예요. 제가 억지로 부탁드린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고? 몸도 제대로 못 추스르는 분한테 일을 떠넘겨 놓고 그게 다 엄마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은 68세의 어머니께서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 작은아들 집에 잠시 머무시면서 겪으셨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며느리와 함께 지내며 겪은 일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던 제가 왜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 솔직히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금자 어머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68세 최금자입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두 아들을 키웠는데 삶이 풍족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건강도 좋지 않았고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두 아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지방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작은아들 민석이는 어릴 적부터 눈에 띄게 총명하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민석이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일찍 철이 들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잘해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기 위해 저는 시골에서 농사뿐 아니라 온갖 부업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민석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엄마 고생 다 끝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얼마나 고맙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민석이가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가 있다고 말했을 때도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석이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에 저는 아들이 드디어 행복을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참 밝고 싹싹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민석이를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는 마음에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하면 여전히 다정했지만 며느리와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거리감이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저와 점점 더 단절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저는 여전히 홀로 시골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고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호흡이 힘들어졌습니다.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동네 사람들도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시골에서 혼자 사는 제가 병원에 다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네 사람들의 성화에 모시겨 읍내에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진찰을 하시더니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저희 병원에 있는 검사 장비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갑자기 서울까지 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은 멀리 지방에 있고 서울에 사는 민석이에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아들은 금세 제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엄마가 좀 아파서 말이다. 읍내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석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당장 서울로 올라오세요. 혼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계시면서 병원 다니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엄마가 민폐만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조심스레 묻자 민석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민폐예요. 빨리 올라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렇게 저는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석이가 이렇게 나를 걱정해 주는데 내가 괜한 고민을 한 거였나? 하지만 도착 후 마주하게 될 일들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울 민석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퇴근 전이었습니다. 대신 현관문을 열어준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 말투가 영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받아주는 것도 제가 긴 여정을 마치고 힘들어하는 것도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만 여기 있으면서 병원에 다녀보려고 왔다.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아들의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렘 반, 안도 반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민석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괜찮으세요? 힘드셨죠? 민석이는 저를 반갑게 끌어안으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제 앞에서는 무엇 하나 관심 없다는 듯 무덤덤하던 사람이 아들 앞에서는 싹싹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힘내셔야죠. 밥상 위에 이것저것 놓아주며 얼마나 친절하게 구는지 순간 제가 착각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아들 앞에서와 저와 단둘이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제게 밝은 모습을 보이니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는 출근하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셔야 하니까 나 대신 잘 모시고 다녀와.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고 다녀올게요. 그러나 민석이가 나가자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엔 제가 못 모셔다 드려요.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저는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냥 가서 검사 받고 오시면 돼요. 당황스럽고 두려웠지만 큰 병원에 혼자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나 싶어 며느리 말대로 택시를 타고 혼자 갔습니다. 서울 병원은 크고 복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어리둥절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리로 가야 하는 건가? 아니, 저쪽인가? 병원 건물은 복잡했고 처음 보는 기계들과 안내 표지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등록 창구를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고 접수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다 직원들에게 물어가며 겨우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병원 기계 소리에 겁이 났고 설명을 듣고도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간호사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뒤에는 긴장이 풀렸는지 몸이 더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상태로 집에 도착하니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가방을 방 한쪽에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거실에 있던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갔다 오셨으면 샤워부터 하셔야죠. 땀 냄새가 너무 나요. 어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으세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씻을게.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럼 화장실에서 쉬세요. 냄새가 온 집안에 배면 어쩌려고요? 라고 말하며 저를 욕실로 떠밀었습니다. 샤워기를 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겪은 어려움이 머릿속을 스치며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까지 받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겨우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며느리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랑 약속 있어서 나가볼게요. 민석 씨도 늦는다고 했으니까 점심,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민석 씨한테는 제가 어머니랑 맛있는 저녁 해 먹었다고 말해주세요. 안 그럼 민석 씨 괜히 걱정하고 저랑 싸우게 되니까요. 어머니도 저랑 민석 씨가 싸우는 모습은 싫으실 거 아니에요.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몸은 물론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아들에게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협박 같은 부탁에 말이 생각나 그냥 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출장 때문에 며칠 집에 없어요. 대신 은영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고 여러 번 말하며 저를 위로했지만 민석이 마저 집에 없다니 저는 더 막막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집을 비운 그날부터 못된 태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에 기운도 없어 누워있는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좀 바빠요. 아침 설거지랑 청소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며느리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몸도 힘들고 기침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저는 설거지며 청소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당연한 듯 했고 민석이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민석이에게 밝은 목소리로 어머님이 여기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배운 것도 많고요.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석이와의 전화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가 집안이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세탁물도 정리 좀 해주세요. 청소도 더 꼼꼼히 해주시고요. 어머니가 와 계시니 도우미 아줌마 안 불러서 좋긴 하네요. 나를 그저 집안일 해주는 도우미 아줌마 정도로 여기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들이 이 집의 가장으로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기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침과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혼자 참으며 며느리가 시키는 일을 해줬습니다. 며칠만 더 참으면 병원 가서 결과 보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는 제게 또 엄포를 놓았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괜히 저희 싸우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죠?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느낀 것은 분노를 넘어선 절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행동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저는 며칠 사이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멍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친정에서 집들이를 해요. 같이 가셔야 해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가 정말 좋아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몸도 아프고 기침이 심해 외출이 어려웠지만 며느리의 밝은 말투에 혹시 진심으로 저를 초대한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영아, 내가 기침도 심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초대는 고맙지만 그냥 너 혼자 다녀오면 안 되겠니? 제가 힘없이 말하자 며느리는 서랍에서 KF94 마스크 2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스크 2장 쓰시면 괜찮아요. 게다가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이번에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초대받은 게 아니라 일을 도우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없었지만 끝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사돈댁으로 향했고 도착한 곳은 화려하고 넓은 새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의 부모님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돈댁 부부는 저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손님들을 맞으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를 사돈으로 대하는 어떠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다가와 제 팔을 잡고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오시기 전에 음식 준비를 좀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도 바쁘시고 저는 어머니만 믿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씻고 다듬고 반죽을 하고 뜨거운 불 앞에서 전을 부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비치는 맑은 하늘을 잠시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난 초대받아 온 손님이 아니라 마치 식모처럼 일하라고 부른 거였구나.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거실에서 사돈댁 식구들과 손님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지만 누구도 저를 부르거나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영이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인지 손님들은 저를 그저 일일 아르바이트 직원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 손님이 부엌을 지나가며 오늘 음식 준비하시는 분이 정말 바쁘시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마스크 2장을 쓰고 있으니 숨쉬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기침도 나고 어지러웠지만 잠시도 쉴 수가 없었죠. 화장실에 가서 잠깐 마스크를 벗고 숨을 고르는데 어머님, 뭐 하세요? 아직 일이 산더미예요. 며느리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다 준비한 뒤에도 며느리는 저를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몸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기침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너무 힘들어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웃으며 손님들을 대하는 며느리와 사돈댁의 밝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아들 민석이의 이름이 뜬 걸 보자마자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아, 엄마, 출장 갔던 일이 잘 풀려서 하루 일찍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네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민석아, 나 지금 내 처가댁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 제발 나 좀 데려가줘. 눈물 섞인 제 목소리에 민석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장모님 댁에 계신다고요? 거긴 왜요? 하여튼 금방 데리러 갈게요. 저는 세수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아 민석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사돈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석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살폈습니다. 손님들은 다과를 즐기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댁 부부는 손님들 사이에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김은영 우리 엄마 어딨어? 장모님 우리 엄마 어디 계시냐고요? 민석이의 갑작스런 등장에 며느리와 사돈댁 내외는 무척이나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다들 여기서 웃고 떠들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얼굴로 민석이를 쳐다봤습니다.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방,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은영이에게 자네 어머님이 오늘 부엌 일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민석이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을 굳히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일을 떠맡기신 거겠죠. 몸도 아프신 분을 부엌에서 이렇게 내버려 두고 다들 생각이 있으시긴 한 겁니까? 그제야 며느리가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왜 그래요? 어머님이 직접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온 거예요. 제가 억지로 부탁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 궁색한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냥 쉬기보다 뭐라도 하고 싶어 하시길래 제가 부탁드렸던 거예요. 거기다 저희 엄마도 바쁘시고 해서. 민석이는 며느리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고? 몸도 제대로 못 추스르는 분한테 일을 떠넘겨 놓고 그게 다 엄마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는 한 발짝 물러서며 민석이를 쳐다봤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괜찮으시다고 하셨고 다들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민석이는 손을 들어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던 엄마가 지금 저 구석에서 숨을 고르고 계셔.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나한테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은영의 아버지도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자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닌가? 우리도 상황을 몰랐을 뿐인데. 하지만 민석이는 단호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황을 몰랐다고요?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아무도 제 엄마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네요. 말을 마친 민석이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처가 식구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화를 내는 동안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끄럽고 미안했죠.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하는 자책감도 들었고요. 민석이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나가요. 더 이상 이곳에 계실 필요 없어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힘없이 일어나 민석이를 따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 민석이에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고요.
어머님도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하지만 민석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씀 안 하신 건 당신과 내가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지. 그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엄마를 이렇게 대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석 씨,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번 한 번만 봐줘요. 하지만 민석이는 며느리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내 엄마를 대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민석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사돈댁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 민석이는 큰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민석이의 사과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힘겹게 사돈댁을 빠져나오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사돈댁을 나와 민석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민석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감정적으로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까 두려워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석이는 제가 쉴 수 있도록 방을 따뜻하게 준비해주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걸 제가 책임질게요. 더 이상 혼자서 아프고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민석이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민석이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상태가 크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처방해준 약을 먹으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을 더 돌보고 제 마음과 몸이 아플 땐 숨기지 않고 솔직히 도움을 요청하겠다고요. 병원을 나서면서 민석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쓸게요. 시골 집으로 돌아가셔도 제가 자주 찾아뵙고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석이의 말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민석이가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석이의 결단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민석아. 엄마도 이제는 민석이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민석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엄마 옆에 있을 테니까요. 민석이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그 후로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민석이에게 매달리다가 민석의 결심이 너무 확고한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합의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석이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아들이 저를 위해 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안쓰럽고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다시 시골로 돌아와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약속대로 자주 시골집을 찾아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은 민석이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작은 휴식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합니다. 여전히 민석이의 이혼이 저의 책임이라는 죄책감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제 상태를 제대로 미리 알리지 못하고 그냥 참기만 했던 제가 민석이 부부의 갈등을 더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하나 깨달았습니다. 혼자 참는 것이 결코 가족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요. 이제는 민석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들로부터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는 것도 큰 용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이나 조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와 민석이가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